조선의 기록과 전승 속에 남겨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후기 흉년기에 실제 남아있는 기록과 여러 지방의 전승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조선 후기 몇 해째 흉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들판은 갈라져 있었고 논에는 물이 말라 있었습니다. 산과 들은 누렇게 변해 있었고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어서 사람들은 소를 팔고 농기구를 팔고 집안의 살림까지 가진 것을 하나둘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어떤 집은 먼 고을로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혹독했습니다. 그와 정반대인 먹고 살만한 마을에 최서윤이란 사내가 있었습니다. 한양과 지방을 오가며 곡물을 거래하는 사내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이 되면 되돌려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생활은 넉넉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서윤이 빚을 받으러 다닌대. 굶어 죽어도 장부는 챙긴다더군. 사람들은 그를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서윤은 그런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서윤은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해 전 곡식을 빌려간 농부 강만복. 흉년이 길어지면서 빚은 점점 불어났고 결국 갚지 못한 채 장부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서윤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마침 그 마을 근처로 갈 일이 있었기에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산길을 넘어 도착한 마을은 생각보다 더 황폐했습니다. 대문이 떨어진 집들이 눈에 띄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 사람들의 말소리도 들리지 않아 마치 시간이 멈춘 마을 같았습니다. 최서윤은 강만복의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비스듬히 기울어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서윤은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솥은 식어 있었고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히 떠난 듯한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쪽 구석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최서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로 그곳에는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해진 저고리, 맨발,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굶주림에 지친 얼굴. 아이는 겁먹은 눈으로 낯선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서윤은 잠시 아이를 바라보다 물었습니다. 강만복은 어디 있느냐? 아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산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최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이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다고 고개를 숙인 채 말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8살 아이 강이현만 남아 있었습니다. 최서윤은 강만복의 빚이 적힌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현 역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 있다는 사실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서윤은 문서를 접으며 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따라 나오너라. 이현은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습니다. 밥부터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최서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는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빚 대신 아이를 데려갔답니다.
종으로 부리려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지 못했고 이연은 최서윤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최서윤은 아이를 때리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일을 시켰습니다. 마당을 쓸게 하고 창고를 정리하게 하고 심부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글을 가르쳤습니다. 왜 저에게 글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배워두면 굶지 않는다. 어느 날 이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서윤은 붓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이현은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글도 잘 읽었고 셈도 빨랐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전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최서윤이 왜 자신을 데려왔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최서윤과 이현을 보며 후계자로 키우려는 모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서윤은 끝까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최서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현은 밤낮으로 최서윤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도 구하고 의원도 불렀지만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느 날 최서윤은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 열어보아라.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최서윤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이현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8살이었을 때였다. 나 또한 흉년 속에서 홀로 남겨진 아이였다. 이현의 눈길이 멈췄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를 거두어 주었다.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끝내 그 은혜를 갚지 못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를 처음 본 날, 나는 빈 문서보다 먼저 내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오래전에 나를 보았다. 이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너를 구한 것이 아니다. 그날의 나를 외면하지 못했을 뿐이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최서윤이 남긴 오래된 차용 문서였습니다. 그 역시 굶주림 속에서 버려질 뻔했던 아이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현은 최서윤의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되 굶주림 때문에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 집이 생기지 않도록 돕기로 한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종종 최서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지. 차가운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어. 어느 봄날, 이현은 어린 시절 살던 초가집 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집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처음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던 한 사람의 모습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굶주림보다 먼저 아이를 본 사람, 빛보다 먼저 사람을 본 사람, 그리고 강혜연은 그날의 기억을 가슴에 묻은 채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가 평생 갚고자 했던 것은 빚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에게 내밀어졌던 한 사람의 손길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조선의 기록과 전승 속에는 이처럼 이름 없이 전해진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야담 한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